같은 시간, 도아는 집에서 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댔다. 좁은 거실을 한껏 차지한 47인치 벽걸이형 평면 TV는 몇 해 전 이수가 공무원 시험을 때려치운 기념으로 사들인 거였다. 그렇지만 그 안엔 취업을 자축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퇴근 후 도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이수는 어차피 결혼하면 새로 살 거라 좋은 걸로 장만했다고 했다. 전시상품이라 무척 싼 데다 내 카드로 샀으니 걱정 말라고. 어디야? 연락 줘. 도아가 이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곤 늘 이런 식이야 생각했다. 도아가 이별을 준비할 때면 두 사람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생겼다. 이수가 새 직장에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도아가 승진을 하거나 이수의 생일이거나 누가 아픈 시기였다. 미래를 예측해 결론 내리기 좋아하는 도아는 벌써부터 오늘 하루가 빤히 읽혀 울적했다. 과음한 이수는 하루 종일 앓을 것이다. 술과 담배 냄새로 이불을 더럽히고 땀에 전 몸으로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 두통을 호소하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도아는 UFC 경기가 한창인 모니터 속 풍경을 불끄러미 바라봤다. 이수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반질거리는 화이트 셔츠를 입은 한국 선수가 상대에게 덤벼보라는 손짓을 했다. 엉덩이 부분에 대부업체 광고 문구가 큼지막히 박혀 있었다. 정말 하루도 대출 광고 안 보는 날이 없다며 투덜대던 이수 얼굴이 떠올랐다. 도아는 기계적으로 채널을 돌렸다. 한겨울이라 그런지 모 쇼핑업체에서 창틀을 팔았다. 다른 채널에서는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한 달에 단돈 79,917원. 대형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전파가 도아 몸을 얼룩덜룩 물들였다. 언젠간 이수와 수족관에 갔을 때 두 사람 머리 위에도 비슷한 얼룩이 아른댔다. 하지만 그건 물그림자였던가 빛그림자였나? 한 손을 길게 뻗어 빛도 얼까? 중얼대던 이수가 떠올랐다. 도아는 아름다운 흑동고래나 발광해파리 보듯 자본과 상품이 나른하게 유영하는 모습을 관람했다. 뻔하고 지루하지만 때론 너그리코 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도아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리모컨 단추를 눌렀다. 모니터 속 한 중년 남성이 비대 원리를 설명하며 자기 손가락 주름에 낀 초코 시럽을 닦아내는 순간 탕탕탕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들렸다. 이수는 도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앞으로 고꾸라졌다. 몸통 반은 현관에 나머지 반은 부엌에 걸치고였다. 도아는 팔짱을 낀 채 이수를 내려다봤다. 구겨진 양복 앞섬에 토사물 말라붙은 게 보였다. 도아가 현관에 쪼그려 앉아 이수 신발부터 벗겼다. 4년 전 이수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선물한 감색 구두였다. 도아가 이수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늘어뜨린 뒤 거실 쪽으로 잡아당겼다. 여자친구 손에 잡혀 무력하게 질질 끌려가던 이수가 눈을 감은 채 피식피식 웃었다. 도아는 이수 목에 쿠션을 받치고 안방에서 극세사 담요를 가져와 이수에게 덮어줬다. 그러곤 이수 호흡이 고르고 평온해지는 걸 지켜봤다. 도아는 이수 옆에 비스듬히 누워 오랜 연인의 잠든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헤어지더라도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듯 담요 끝에 빠져나온 실밥 한 올이 이수 날숨을 따라 파르르 떨렸다 꺾인 뒤 다시 날렸다. 두 사람은 8년 전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춥던 어느 날 무려 평일 아침 7시 무렵이었다. 강남교회는 노량진 수험생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로 유명했다. 도아와 이수는 둘 다 종교가 없지만 그날 같은 무게의 흰색 뷔페용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같은 줄에 서 있었다. 그래서 도아는 이수를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꽃냄새, 바람 냄새가 아닌 습기 찬 식당을 가득 메운 압도적인 밥 냄새, 설렁 끓인 된장국과 깍두기 냄새를 떠올리곤 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중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다들 자기 그릇에 고개를 묻고 교제만 봤다. 도아 역시 그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식당 맨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간통, 폭행,
강도 등 영단어가 적힌 인쇄물을 보며 된장국을 떴다. 혹 암기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돼 실은 아무 음악도 듣고 있지 않던 도아에게 먼저 말을 건 쪽은 이수였다. 도아는 한쪽 귀에서 이어폰을 빼며 방금 전 무슨 말을 하셨느냐는 듯 태연하게 이수를 올려다봤다. 여기 앉아도 되냐고요? 도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경찰 영어 단어 총정리, 범죄편 위로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도아는 잘 개어놓은 수건처럼 반듯하고 단정한 여자였다. 도아는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에 쾌락이 뭔지 알았다. 그리고 이수는 도아의 그런 몸을 사랑했다. 무뚝뚝한 도아의 살갗 위로 수건홀이 살아나듯 오스스 소름이 돋아날 때 이수는 기쁘고 다급했다. 도아 역시 이수의 담백하게 마른 몸과 은은한 막걸리 향이 나는 겨드랑이, 장난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딱딱해지는 파달만한 젖꼭지를 좋아했다. 이수는 제대 후 곧장 공무원 시험에 몰두했다. 반면 도아는 체대 졸업 후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다 뒤늦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경우였다. 노량진에 머문 2년 동안 도아는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수건 개듯 잘 접었었다. 필기 공부는 물론이거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한 세트에 15번씩 악력기로 손님을 키웠고 집중력이 떨어질 땐 여성 전용 독서실 휴게실에서 물구나무 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도아의 완곡함은 독서실 안에서 종종 놀림거리가 됐다. 재수 끝에 도아가 합격증을 받아든 건 29대였다. 그해 여름 이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 도아를 만나기 전 이미 2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수도 크게 낙담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원래 7급이나 5급은 3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했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4년, 5년을 넘어가자 어느 순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도아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이수는 혼자 노량진에 남아 공부했다. 도아를 만나기 전 2년, 도아와 함께한 2년, 도아가 떠난 뒤 2년, 도합 6년이니 이수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뒤 손을 털고 나온 셈이었다. 이수가 공부를 그만둔 계기는 도아였다. 이수는 도아가 어디 가자 할 때 죄책감 없이 나서고 친구들이 놀자 할 때 돈 걱정 없이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건 사소한 갈등에 속했다. 당시 이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아 혼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일이었다. 도아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변하는 걸, 도아의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걸 감내하는 거였다. 게다가 도아는 국가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시민이었다. 반면 자기는 뭐랄까, 학생도 직장도 아닌 애매한 성인이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 아직 시민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다. 입사 초 수다스러울 정도로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도아가 어느 순간 자기 앞에서 더 이상 직장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이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노량진을 떠났다. 한 시절과 작별하는 기분으로 뒤도 안 돌아보기 위해 이를 악물며 1호선 상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 뒤 이수는 몇몇 직장의 인턴 자리를 전전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다.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실적 압박이 커 스트레스가 심한 곳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절과 모욕, 하대를 당할 때마다 이수는 자신이 있을 법한 곳, 있어야 했던 곳을 쳐다봤다. 그늘진 얼굴로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복귀했다. 물론 공부를 접어 좋은 점도 있었다. 적어도 욕망. 그러니까 무언가 입고 먹고 쓰는데 간대해져도 됐으니까. 하지만 그 자유에 익숙해지기까지 연습이 필요했다. 몇 시야? 이수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3시. 밖에 눈 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 눈이 아니야, 먼지야, 미세먼지.
이수가 한 손으로 윗배를 움켜쥐었다. 아, 속 쓰려. 여느 때라면 애정어린 잔소리와 함께 물을 갖다 줬을 도화가 그늘진 표정을 지었다. 이수야, 오늘 우리 나가지 말자. 갑자기 왜? 그냥 밖에 공기도 안 좋고 귀찮아. 어제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화났어? 아니, 너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아니야, 나 나갈 수 있어. 얼른 씻을게. 오늘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도화가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 정, 그러면 집에서 피자나 시켜 먹자. 그랬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좋은 거 먹자. 나 돈 생겼어. 돈? 원덕이가 사회비로 50이나 넣었더라고. 50이나? 그럼 그걸로 너 옷 사 입어. 맞나? 맨날 옷 없다고 투덜대잖아. 못하면 저금하든가. 아니야. 이런 돈은 그냥 써버려야 해. 우리 뭐 먹을까? 광어 먹을까? 우럭? 아, 둘 다 시켜도 되겠다. 이수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 도화는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위층 사는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온 거였다. 도화는 용건도 확인하기 전에 몸이 굳었다. 이사를 자주 다닌 세입자의 몸이 알아서 반응한 거였다. 도화는 요 며칠 이수 모르게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이 집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수에게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 원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윗집에선 무슨 일로 보자는 걸까? 심란한 얼굴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재며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내년 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들 내외가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 조만간 방을 비워달라는 요지의 말이었다. 그러곤 정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남은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